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는 생각에 결국에 가장 좋은 팩터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별,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완전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투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이 참 중요한 건데. 네네. 자, 이런 어떤 카카오를 위주로 한 이제 성장주의 반등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와 은행 지수도 비교를 하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성장주의 반등을 제가 보는 시각은 물론 커머디티가 빠지면서 시크릿컬 먼저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면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중고차 가격이 미국이 대장인데 미국의 CPI가 중고차가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크릿컬이나 아니면 경기 민감 업종 이런 업종들이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대안으로 이제 된 거죠. 그 중심에는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은행 지수를 한번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원래는 뭐 카카오를 그려도 되는데, 은행 지수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네이버의 상승률과 이제 은행의 상승률을 이제 제가 뺀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20년도 3월, 저희가 작년 3월에 코로나 이제 얘기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뭐 완전히 올랐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은행이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작살이 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보면은 연초 딱 되니까 이제 올해도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유망하다. 왜냐면 성장이 계속하니까 성장주겠죠. 이 정도 시총 사이즈에서 성장을 이렇게 하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이제 담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시크릿컬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은행주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랠리가 나왔고 지금 보면 약간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미국 금리가 뭐 최근에 어제는 잠깐 올랐습니다만 이게 하향 안정화 추세가 되면 결국에는 은행 금리도 올해보단 내년에는 올라 있겠지만 이런 가파른 랠리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이제 네이버랑 은행주의 이제 스프레드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은행주가 어떻게 보면 뭐 저희로 보면 내수지만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시크릿컬입니다. 이거 역시. 그래서 네이버랑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네이버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반대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보다는 좀 큰 장기적인 그림에서 네이버가 과거처럼 코로나 팬데믹처럼 여기서 이렇게 아웃퍼폼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년의 성장,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실적 개선 폭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가 올해보단 내년에 시장의 이익 성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야 하면 밸류에이션을 또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네이버와 네. 은행 지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은행과 파이낸셜을 서로 비교한 거군요. 제가 네이버 파이낸셜이 결국에는 보면 최근에 호주에 보니까 뭐 제가 용어를 어제 봤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MZ세대가 이제 신용이 안 되니까 신용 공여를 해주는 이제 핀테크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지금 네이버 쇼핑이나 이쪽에 많이 이제 얘기가 돼 있잖아요. 이제 이베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핀테크나 이런 걸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네이버의 쇼핑 트래픽과 이런 게 결국에는 관련돼 있는 회사가 중소형주가 하나 있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제가 2주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업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를 오히려 은행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이버는 참고로 정통적인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IT 소프트웨어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또 은행 섹터를 보시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저만의 로직이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진단키트하고 치료제 관련주도 오르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단발성이냐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아까 우리 델타 변이도 얘기했지만 이게 네. 뭔가 상시적인,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뭐라 그러죠?
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면역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이렇게 진단해봐야 되는 네, 어떤 네, 이슈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기적인 추세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진단키트들이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지금 4차 팬데믹이 나오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단키트들 이렇게 쭉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시면은 아마 맨 처음 올라갈 때 그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투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2분기 실적은 진단키트를 최근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오히려 기간 조정이 나올 때 해지를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어떤 시장의 조정에 대한 해지 포지션을 왜냐면 2분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고점이 뭐 100이었는데 100까지 다시 간다. 이거는 저희가 일단 확진자 수가 이제 예전처럼 뭐 저희가 하루에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명 이상 나와야 되는 뭐 그런 수준이니까 거기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네. 참 그 뭐라 그럴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카카오가 시장이 지금 현재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네네네. 참 애매하긴 한데 네. 이번 주에 그래도 우리가 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제가 연초부터 나와서 바이오 항상 안 좋다는 얘기를 해서 아마 바이오 가지시도 많이 투자를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왜 바이오만 안 좋게 보세요? 막 어떤 분들 막 자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말 중에 바이오 투자분이 많다고. 근데 이제 일단 이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을 딱 제가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 1분기는 과연 한국이 YOY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실적이 성장이 없을 때는 또 다시 또 꿈과 바이오로 갈 수 있거든요. 뭐 금리가 물론 지금보다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경기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가장 좋은 팩터는 뭐 콘테도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만 낙폭과대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뉴스 나와도 뭐 최근에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거 뉴스 나와도 주가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오히려 뭐 그냥 장대 음봉 나오고 하니까 역시 올해 바이오만 안 하면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버리고 저점 매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바이오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뭐 투자 전략을 뭐 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낙폭과대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IT는 어차피 삼성전자 쉬고 있으면은 세게 못 가기 때문에 낙폭과대 키 맞추기는 결국에는 코스닥을 1000 이상 올린 업종은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뽑아왔습니다. 바이오 그 퀀트로. 예, 이거는 퀀트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제가 돌리면 매일매일 나오는 거거든요. 뭐 제 고객 네. 퀀트 말씀하시는데 또 주린이 분들 가운데 좀 네네. 어려울 수 있거든요. 퀀트가 뭐고 퀀트 모델이라는 게 뭔지 좀 간략하게. 퀀트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계량적인 거를 조합해가지고 퀀트 스크리닝은 이제 계량적인 거를 조합해가지고 정보를 네네 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어떤 주식 프라이빗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일주일 동안에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하락률이 제일 많았고, 뭐 예를 들어서 신용이 제일 많이 빠졌고, 이런 팩터들을 이제 자기 선호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크리닝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조합이 이런 쪽이 가장 제가 생각했던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이런 모델들을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계속 이제 혼자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 이제 운용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 가장 좋은 팩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냐? 네.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호재고 지금은 많이 오른 게 이제 장이 불안하고 이럴 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는 사실 바이오를 잘 못 사요. 그렇죠.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네네. 바이오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맞아, 근데 이제 그렇게 주변에 바이오 얘기 안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습니다. 저도 바이오 이거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분들 아예 없거든요. 없어진 지 지금 벌써 한 3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바닥이고 뭐 2분기 실적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2분기 실적의 내용들을 봤는데 막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만
조금 움직이다가 모멘텀이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엔 제일 편한 주식은 많이 빠져 있는 주식입니다. 그냥 내년까지 보면서 그냥 빠져 있는 주식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러니까 네. 장기 투자 개념으로 네, 장기 투자 개념으로 아, 좀 그러니까 덜 물리고 수익 날 가능성도 좀 더 높은 거죠. 지금 쉽게 좀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낙폭 과대 가운데서도 뭐 대형주가 있고 중형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소형주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주식이 좀 유리할까요? 일단 제가 한 거는 소형주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제가 6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제 고객들한테 이거 스크리닝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뭐 보니까 저는 그때 알테오젠 같은 게 이제 상위권에 나왔었어요. 네. 최근에 주가 좀 올라서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뭐 제가 어차피 화면은 재생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것 중에 가장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63% 빠졌다는 네, 거예요? 6개월 동안 와, 빠진 겁니다. 빠졌네. 그럼 저희가 연초 대비 아까 코스닥이 보면 그래도 4%까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저희가 믿기 힘들지만 13%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소외된 애들이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한 번씩은 돌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 이 중에서 본인이 예전에 한 번이라도 분석하셨거나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삼천단지아 이런 것들 뭐 G3BNT 이런 것들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하시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고 계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크게 폭락하지 않는다면 이런 쪽에 좀 제약바이오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고요. 뭐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 안 하시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주식 가운데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가 좀 여러 군데서 나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유리하죠. 유리한데 뭐 그게 꼭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상한 종목을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치.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 번은 필터링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네, 네, 네. 어느 정도 가치는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겠죠. 이게 요거는 이제 제가 3개월로 했는데 보면은 약간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죠. 알테오젠이 좀 3개월, 6개월 좀 겹치네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리포트가 좀 나온다면 저가 매수로 좀 같이 이렇게 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은 낙폭과대 낙폭과대 성장도가 그러니까 섹터 네. 구분하지 않고 네네. 낙폭과대 주식으로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유 기간 아까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그건 내년 어느 정도까지를 보는 건가요? 일단 회사를 잘 아신다면 뭐 바닥에서 바이오는 뭐 50% 100%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데 샀는데 뭐 10에서 15% 정도 원래는 잘 모르는데 샀는데 10에서 15%는 정말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녹십자 셀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뭐 제약이나 뭐 이런 그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지금 많이 기관들이 그렇죠. 사고 있거든요.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건 이 이슈는 되게 오래된 거고요. 그러면 그럼 왜 올랐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크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낙폭과대에서 계속 종목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낙폭과대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바이오를 지금 네네. 예시를 든 거고 바이오가 정 마음에 안 드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 다른 섹터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을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소재 중에 거의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LNF, 에코프로, BM. LNF는 이제 유중 물량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애플의 어떤 뭐 삼성이 표면에 드러난 뉴스는 이제 삼성이 이제 LG OLED 패널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사실 삼성이 그 LG의 WOLED를 채용하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Q&A나 이쪽을 좀 더 보고 있지만 이제 시장은 그만큼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종목들 중에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IC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마 바이오 쪽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시크릿컬이 계속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우리 일단 현재 주식을 들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전략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제 그 1분기에는 이제 외국인은 사실 바스켓으로 삽니다.
예, 외국인이 1분기 때 1월 달에는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실적이 좋으면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위아 다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완전 개별 모멘텀으로, 왜냐면 외국인이 지금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오른다고 해서 기아차가 오르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 리포트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현대 위아가 실적 개선 폭이 클 거라고 지금 상당히 올랐어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좀 현대차보다 어떻게 더 오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기관 투자분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종목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펀더멘탈상으로 현대 기아차가 그래도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금 오르고서 이제 다음 달 데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위아 같은 애들이 이제 낙폭과대로 있다가 실적이 좋다고 하면서 확 올라오는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2분기 실적은 제가 프리뷰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막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계시다가 어떤 괜찮은 2분기 실적 프리뷰 리포트가 나오면 막 그때 같이 트레이딩에 동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개별,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완전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한다는 건 그래도 우리 보통 쉽게 얘기해서 중수 이상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주린이들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네. 뭐 정말 그거 흉내냈다가는 네네. 바로 물려버릴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댓글을 가끔 저희 방송을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저희 딸도 보기 때문에 가끔 혹시나 이런 보긴 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리서치의 수준은 원래 전문 투자자 위주로만 제가 그렇죠. 리서치를 하고 원래 있어서 기관 금융기관 증권 기관 투자가나 뭐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뭐 PB라든지 이런 VVIP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풀어서 이제 숫자도 빼고 이제 어떤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기관과 똑같은 정보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걸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네네. 그래서 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전략을 따라할 수도 있고 네네. 혹은 그러지 못한 주린이라면 시장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럼요.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네네. 보면서 네네. 사실은 그냥 앉아 있어야죠.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4월 달에 제가 제 지인한테 4월 달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주식을 사면 좋겠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장주 위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종목 중에서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4월, 5월, 6월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주식으로 수익을 바로 내는 것보다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피 같은 돈을 투여해서 수익이 무조건 날 거라는 어떤 편향적인 생각보다는 그래 1,000만 원 샀다고 뭐 500만 원 샀다고 생각하고 나 한번 지켜보자. 근데 실제로 제 생각이 맞아서 주가가 올랐어요. 뭐 그러면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일단 그런 거에 어떤 투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매니저도 가자마자 펀드를 안 줍니다. 맞아요. 네, 5년 동안 그 연습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정말 우리 저 윤주호 대표님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정보를 사실은 기관들에게 돈을 받고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그 난이도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되게 소중한 정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적용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관은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네. 관점으로 또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정보가 이제 너무 기관하고 똑같이 다 들으니까 네, 네. 실시간으로. 네네. 방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식적인 자료들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각 리서치 센터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관 투자자도 똑같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